매일매일 뉴스에 보도되는 각종 사건, 사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결,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도 이준희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사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죠. 신분, 성별까지 속인 희대의 사기 사건, 바로 전청조의 1심 판결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 다들 아시는 사건이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신을 재벌그룹의 혼외자를 사칭해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인 남현희 씨에게 접근을 해서 환심을 사고 결혼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세를 이용을 해서 수십억 대 투자 사기를 벌인 사건인데요. 알고 보니 사기 전과도 속였고 재벌 3세도 아니고 심지어 남자가 아닌 여자였습니다. 진짜 말이 많았던 사건인데 이 사건 지켜보면서 주변에서도 정말 여러 얘기들이 변호사님 참 많이 나오기도 했었죠. 예, 맞습니다. 뭐 국민들이 다들 느끼는 게 비슷하겠지만 남현이라는 어떤 그 유명인이 네. 그 전총조의 그 뻔한 거짓말, 재벌 3세다, 혼외자다, 어떤 그런 것에 어떻게 그렇게 속았을 수 있을까? 네. 또 나아가서 최소한 남자라면 모르지만 여자라는데 그걸 어떻게 속을 수 있을까? 물론 이제 결국에는 전총조라는 사람이 남현희 씨가 갖고 있는 그런 공신력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접근을 의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또 남현희 씨가 그것에 대해서 과연 공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로 치더라도 남현희 씨의 존재가 사람들한테 공신력을 줘서 어떤 사기 피해를 크게 만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요. 자, 저희도 보도로 재벌 행세를 하는 사진들 그리고 경호원을 이제 여러 대동을 하고 다니고 컨설팅 강의를 하는 영상도 보고 했습니다. 근데 듣자마자 좀 헛웃음이 좀 나옵니다. 누가 들어도 정말 허세 가득한 재벌 쇼 이렇게도 좀 보이기도 했는데 이런 사기에 속는다는 게 일단 영상을 봤을 때는 참 이해가 안 되기는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그 전총조라는 사람이 뭔가 이야기하는 어떤 허세를 네. 저거를 이용하면 자기도 뭔가 조금 더 부당하게,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편하게 남들보다 더 편리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사실 본인의 욕심이 사실 이런 피해를 크게 만든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든지 다 욕심에서 다 비롯되는 것들이 좀 네. 많습니다. 또 재벌들의 투자 방법을 알려준다. 이렇게 하면 뭐 나도 혹시 재벌만큼?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지난 2월 14일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중국 소설을 인용을 하면서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의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어 버렸다. 이렇게 하면서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전청조는 형이 선고되고 나서 비틀거리면서 흐느꼈다. 이렇게 하는데요. 판결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 사건 사기 피해 금액이 한 3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 조직적 사기 양형 기준이 피해액이 50억인 경우에는 가중을 하면 6년에서 9년 정도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12년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들도 많고 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서 평소의 어떤 양형 기준보다는 조금 더 세게 한 것이 아닌가 싶지만 네. 그럼에도 여전히 아마 국민의 눈높이에는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30억 원. 저희는 살면서 이런 금액을 좀 보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피해 금액이 큰데도 생각보다 좀 형이 작습니다. 50억 미만이면 6년에서 9년이라고요. 자, 이러니 우리나라가 사기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50억 사기치고 6년 사는 거 까짓것 할 만하네. 뭐 이렇게 사기꾼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사기죄를 외국처럼 조금 무겁게 처벌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외국도 뭐 다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형이 매우 세서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권도형이라는 코인 사기의 경우에 예. 우리나라에서 하면 최고 한 40년 정도 그리고 미국에서는 120년 정도 해서 본인이 굳이 한국에서 자기는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약간 웃지 못할 네.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사기 양형은 1억의 경우에 한 징역 1년 정도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를테면 100억이면 100년이 돼야 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형 기준으로만 놓으면 한 300억을 사기를 쳐도 한 10년
정도의 어떤 형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그 돈을 몰래 숨겼다가 나와서 쓸 수만 있으면 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낫겠다라고 사실은 생각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지금 사기와 관련된 이 양형은 좀 약간 수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찾을 방법이 없으면 참 난감합니다. 제 생각도 아마 또 국민들이나 또 변호사님의 생각과 비슷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피해자들이 더 화가 나는 건 사기친 돈으로 호텔 스위트룸 가고 남현희 씨한테 명품 선물하고 초호화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돈 다 피해자들 돈인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예. 뭐 판결 받아가지고 받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은 결국 그것도 피고인이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피고인이 재산이 없고 자력이 없으면 아무리 뭐 판결문을 100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피해 구제를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큰 사기의 경우에 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빨리 석방해 달라, 형을 좀 감형해 달라 이렇게 사실은 탄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고인 말고는 그 피해를 뭔가 보상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어떤 감형을 요구하는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피 같은 돈이니 일부라도 받고 싶은 마음은 맞습니다. 뭐 정말 당연한 거죠. 자, 얼마나 간절하면 피해자가 또 선처를 호소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전청조는 감옥에서 자신의 일을 책으로 써서 피해 보상을 하겠다. 자기는 대스타다. 이런 소리도 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들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겠죠. 자, 이쯤에서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에서 좀 보면 뭐 사기 자금, 계좌 이런 것들을 좀 추적을 해서 피해자들에게 다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들도 좀 그려지는데 현실에서는 그런 드라마틱한 영화 같은 이야기는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 영화는 어. 영화고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고요. 만약에 이제 어떻게 피고인이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면 예. 보통 이제 수사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좀 은닉된 재산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네. 수사기관도 찾을 수 없는 재산을 개인이 찾아가지고 회복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답변만은 안 나왔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참 씁쓸합니다. 만약에 정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면 피해자 본인이 숨겨놓은 돈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조금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게 하는 것도 어찌 보면 피해자들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자, 앞으로 이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전청조 사건 이후 여러 유사한 사건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각각의 사건들이 어떻게 또 처벌이 진행되는지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